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한양에 연이라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요. 내가 직접 남편을 골라라. 마을의 잘난 총각들이 줄을 섰습니다만 연희가 선택한 사람은 달이 저는 남루한 거지 나그네였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 영조 임금님 시절 이야기입니다. 한양 종로에 김진사라는 양반 어른이 계셨습니다. 대대로 물산을 거래하는 상단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지요. 비단, 인삼, 백자를 팔아 제법 부를 쌓으셨거든요. 그 댁에 연이라는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을 갓 넘겼지요. 얼굴은 그리 곱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눈망울만은 참으로 영롱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연희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주인 영감께서 손님들과 장사 이야기를 나누실 때면 구석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곤 했거든요. 저놈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양반은 신의가 있어 보입니다. 연희가 한 번씩 중얼거리면 신기하게도 그 말이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김진사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려니 했습니다만 점점 연희의 안목을 믿게 되셨지요. 너는 참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어르신께서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칭찬하시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가 21살이 되던 해, 김진사 어르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평생 팔팔하시던 분이 갑자기 자리에 누우시더니 일어나질 못하시는 겁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타려도 소용없었지요. 4명이 다 했구나. 어르신께서 한숨을 푹 쉬시며 마님과 자식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집안 대소사를 누가 맡을 것인지 일일이 분부하셨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연희를 불러오너라. 연희가 방으로 들어가니 김진사 어르신께서 가늘게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아, 내가 우리 집에 온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구나. 예, 영감마님. 그동안 내가 내 장사를 많이 도와주었느니라. 내 덕에 손해볼 뻔한 거래도 여러 번 피했고 어르신의 목소리가 점점 잠겨갔습니다. 부인, 내가 죽거든 연희에게 양민 문서를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어르신께서 헛기침을 하시며 힘겹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연희가 직접 남편을 고를 수 있게 해주시오. 집안에서 지참금도 넉넉히 마련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에게 양민 문서를 준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데 여종이 직접 남편을 고른다니.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주인이 정해준 사내종과 맺어지거나 주인이 허락한 남정네를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하지만 김진사 어르신은 평소에도 연희를 각별히 아끼셨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 제 배필도 제가 잘 고르리라.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믿으셨던 겁니다. 사흘 뒤 김진사 어르신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온 집안이 곡소리로 가득했지요.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까지 마치고 나니 마님께서 연희를 부르셨습니다. 연아, 영감께서 유언으로 내게 자유를 주셨느니라. 마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양민 문서를 건네셨습니다. 이제 너는 천민이 아니다. 게다가 내가 직접 남편을 고를 수 있도록 하셨으니.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감께서 얼마나 너를 아끼셨는지 모르겠구나. 연희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김진사 댁 계집종이 양민이 되었대.
게다가 제 맘대로 신랑감을 고를 수 있다지 뭐야. 지참금도 푸짐하다던데. 한양 장안의 총각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특별히 미인은 아니었지만 김진사 댁의 지참금이면 적잖은 돈이 될 게 분명했거든요. 더군다나 양민 신분까지 얻었으니 평민 남정네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배필감이었지요. 내가 한번 가볼까? 나도 말을 걸어봐야겠네. 여기저기서 연희를 찾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마을의 유명한 힘꾼 박돌쇠였습니다. 키가 7척이 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그야말로 장사였지요. 연희 낭자, 나를 남편으로 삼으시오. 내 힘이라면 집안 살림 거뜬히 책임지겠소. 박돌쇠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든든해 보였지요. 하지만 연희는 그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들떠 있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로구나. 술을 좋아하고 돈을 함부로 쓸 것 같아.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잘생긴 선비 이서방이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한다며 글방을 다니는 양반 행세하는 자였지요. 연희 낭자, 나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나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것이요. 나와 함께한다면 반드시 양반 마님 대접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럴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의 옷깃을 보았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지요. 글공부만 한다는 사람이 몸가짐이 저렇게 게으르다니. 과거에 급제한들 제대로 된 관리가 될 리 없지. 연희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많은 남정네들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장사를 잘한다고 자랑했고 어떤 이는 가문이 좋다고 뽐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연희는 모두를 거절했습니다. 마님께서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연아,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게냐? 이렇게 다 거절하면 혼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 연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찾는 사람은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니옵니다. 진짜 속이 깊은 사람을 만나고 싶사옵니다.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저 계집애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제 주제도 모르고 까다롭게 구네. 천민 출신 주제에 배필을 고르겠다고. 어림없지. 사람들의 말이 점점 곱지 않아졌습니다. 연희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인 영감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 그 기회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감마님께서 제게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믿어주셨어. 그 믿음에 보답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해.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연희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비틀비틀 골목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꼭 거지 같았지요.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힘들고 지쳐 보이지만 눈만은 탁하지 않고 맑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깊은 산속 샘물 같은 눈이었지요. 그 남자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하오만 물 한 바가지만 얻을 수 있겠소? 목소리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말투에는 교양이 묻어났거든요. 연희가 조용히 바가지에 물을 떠주었습니다. 남자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소 낭자. 그리고는 다시 절뚝거리며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지요? 남자가 멈춰 서서 쓸쓸히 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소이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지요. 연희의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멀쩡한 남정네들을 만났지만 마음이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이 남루한 나그네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연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먹밥을 싸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남자가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은혜랄 것까지야. 그냥 드세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남자가 생각났거든요. 이상해. 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다시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근처에서 잤는지 더 지쳐 보였지요. 연희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냥 처마 밑에서. 남자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또 콩닥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찾던 사람은. 연희가 마님께 달려갔습니다. 마님, 제가 남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았사옵니다. 마님께서 반가워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오, 그래? 어느 댁 도련님이냐? 장사꾼이냐? 아니옵니다. 그냥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마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이 어디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을 보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이다. 마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연아, 혹시 내가 그 사람 꼴이 딱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동정심과 부부의 연은 다른 것이란다. 하지만 연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영감마님께서도 제 안목을 믿어주셨잖사옵니까? 마님께서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보마. 연희가 황급히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아직 그곳에 있었지요. 어르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으시오. 혼인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남자가 깜짝 놀라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낭자, 농담이시오? 진담입니다. 저는 어르신을 남편으로 모시고 싶사옵니다. 남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다시피 이 꼴이요. 다리도 성한 것이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뿐이요. 게다가 집안도 말할 수 없고.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옵니다. 어르신의 눈빛을, 말씨를, 품을 보았사옵니다. 제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나 같은 놈을. 네, 어르신입니다. 연희는 그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께서 남자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지요. 연아, 이 사람이? 예, 마님. 마님께서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절뚝거리는 다리. 아무리 봐도 신랑감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도 그 남자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셨지요. 그대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 소인의 이름은 철수라 하옵니다. 본래 북쪽 함경도 사람이었으나 남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일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마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연아, 너 정말 후회 없겠느냐? 없사옵니다, 마님. 좋다. 영감께서 내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내가 막을 수는 없구나. 하지만 철수, 너는 명심해라. 연희는 천민 출신이지만 우리 집에서 귀하게 여기던 아이다. 만약 내가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철수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낭자를 지키겠사옵니다. 그렇게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멀쩡한 총각들 다 놔두고 거지를 택하다니. 혼례를 올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구경 나왔습니다. 비웃으려고 온 것이지요. 저 불구자가 신랑이라니. 연희도 참 한심하네. 재수 없어서 저런 걸 골랐나 봐. 온갖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절을 올렸지요. 철수도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혼례를 마치고 연희와 철수는 마님께서 마련해 주신 작은 행랑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아니 부인. 내가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소? 말씀하세요 서방님. 철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는 본래 양반가 자제였소이다. 함경도에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집안이었지요. 연희가 놀라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영모에 휘말렸소.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집안이 풍비박산났지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쳤소. 그렇게 거지가 되어 떠돌다가 낭자를 만난 것이요. 연희는 철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 글을 읽으실 줄 아시는군요. 어릴 적에 사서삼경을 다 떼었소. 글씨도 제법 쓸 줄 안다오. 그럼 산수도 하시겠네요. 물론이요. 장부 정리도 할 수 있소.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 양반은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서방님, 앞으로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 서방님의 재주를 잘 살리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철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다음 날부터 철수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했지만 손재주는 뛰어났지요. 글씨를 정갈하게 써서 마님 댁의 장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머, 이 글씨 좀 봐라. 얼마나 단정하고 깔끔한지. 마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철수,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부끄럽사옵니다, 마님. 그 뒤로 철수는 김진사 댁의 장부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단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었지요. 마님께서도 점점 철수를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큰 상단 주인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제가 명주 백피를 팔려고 하는데 거간꾼이 이 가격을 부르더이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마님께서 가격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글쎄요,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철수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실례되오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느냐? 예, 이명주는 강릉에서 나는 것인데 지금 강릉에 홍수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아마 며칠 후면 명주 가격이 폭등할 것이옵니다. 지금 사두시면 큰 이익을 보실 겁니다. 상단 주인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가? 제가 오다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보부상들에게 들었사옵니다. 강릉 쪽 물길이 끊겼다고 하더이다. 마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좋다, 사들이자. 과연 철수의 말대로 일주일 뒤 명주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큰 돈을 벌었지요. 허허, 철수. 내가 대단한 안목을 가졌구나. 마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뒤로 철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상단 일을 맡아보며 번번이 좋은 판단을 내렸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연희와 철수는 행랑채를 벗어나 마님께서 마련해 주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콩달콩 살았지요. 철수는 매일 연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굶어 죽었을게요.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연희의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기가 생긴 거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철수라는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 장부도 잘 보고 물건 보는 눈도 있대. 어느 봄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의 함경도에서 온 사신단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그런데 그 사신단 중 한 사람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도령님, 정말 도령님이십니까? 알고 보니 철수 집안의 영모 혐의가 완전히 풀렸다는 겁니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이 잡혀서 자백했고 철수 집안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지요. 도령님, 이제 집안 재산과 명예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희가 달려와 철수를 부축했지요.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철수는 함경도로 돌아가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물론 연희와 함께였지요. 영모로 몰수되었던 재산이 모두 돌아왔고 땅과 집도 되찾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철수는 한양으로 돌아와 마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철수는 김진사 댁의 상단 사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인맥을 동원해서 말이지요. 덕분에 김진사 댁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님께서 연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연아, 내 눈썰미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영감께서도 저 세상에서 기뻐하실 게다. 연희와 철수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연희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연희가 철수를 택한 게 신의 한 수였어.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철수는 평생 연희에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연희 역시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늙어서도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부인, 당신이 나를 거두지 않았다면. 서방님, 제가 서방님의 진가를 알아봤을 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백년해로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까요? 아니면 속에 담긴 진심일까요? 연희는 철수의 남루한 옷이 아니라 그 맑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몸이 아니라 그 교양 있는 말씨를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거지가 아니라 내면의 깃든 품격을 느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는 것보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더 큰 보물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눈빛을, 말투를, 마음씨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안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재미있고 교훈적인 야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도 사람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